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올해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의 연세가 104세가 되었죠. 그런데 104세 나이에 시인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바로 김영석 교수의 소망이 되겠죠. 자,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승강기를 기다리는데 한 노인이 오더니 선생님 정말 100세 넘으셨습니까? 물었다. 할 말이 없어 어머니께서 알려준 나이니까 맞을 겁니다 라고 답했다. 노인은 저는 92세인데요 라면서 떠나갔다. 자기 나이와 비교해 내 모습이 믿기지 않았던 모양이다. 어떤 때는 나는 자신에게 중얼거린다. 90을 넘긴 건 확실하다. 80대에 아내를 보내곤 집이 비어 있는 것 같더니 90에는 안병욱, 김태길 교수와 작별한 후에는 세상이 빈 것처럼 허전했다. 그런데 어느새 100세를 넘겼다는 사실에 나조차 공감하기 쉽지 않다. 100세가 넘어 제주나 부산으로 비행기를 탈 때마다 난처한 일을 겪었다. 내 주민등록증으로 예약한 탑승권은 기계가 인식하지 못한다. 02세가 되기도 하고 탑승권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다. 한참 조사해본 직원은 세 자리 숫자는 컴퓨터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몇 년 더 지나면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요 사이에는 주변에서 외출 금지령을 내렸다. 내가 넘어지거나 길을 잃을까봐 걱정이란다. 연세대 제자들과 모임을 하고 혼자 떠나는데 제자가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오면서 나를 살펴주었다. 자기 부친은 길을 못 찾아 파출소까지 가곤 한다고 했다. 좋은 점도 있다. 약간 알려진 식당에 가면 나도 모르는 제자들이나 손님이 식대를 대신 내주기도 한다. 처음 만난 분이 애독자라며 또는 저희를 위해 수고하셨다며 점심값을 내준다. 집 가까이에 있는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는 오래전부터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심스럽고 비싼 식사는 사양하게 된다. 몇 년 전 KBS에 출연하였는데 대담자가 혼자 오래 사셨는데 여자친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안 하느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답하기에 어색해서 생각은 간절하지만 요사이는 너무 바빠서 안 될 것 같다. 2년쯤 후에는 신문에 여자친구를 기다린다는 광고를 낼 걱정이라고 했다. 모두가 웃었다. 100세 전까지는 누군지 모르는 할머니들이 정말 그 신문 광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100세가 한계선이었다. 모든 할머니가 다 떠나버린 모양이다. 그런데 지난 연말이었다. 문학인들이 모이는 날, 모이는 남산문학의 집, 서울 행사에서 내가 좋아하는 시를 낭송했다. 윤동주는 중학교 3학년 같은 반에서 공부한 내 인생의 첫 시인이다. 그리고 긴 세월이 지난 후에 구상시인이 마지막 시인이 되었다. 죽음을 예견하는 병중에 있을 때
나에게 보낸 시가 있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시작했는데 죽음의 문 앞에 서니까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죄인이었다는 시였다. 윤동주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길을 걷지도 못하고 목숨을 빼앗겼다. 그리고 대신에 그래도라고 했더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 싶어 마음이 아팠다. 나도 머지않아 삶을 마감하는 문을 열어야 한다. 여러분과 함께 있어 행복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남기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할 것 같다. 그날 낭송회에서 나도 모르게 새해 소망을 말했다. 앞으로 5년의 삶이 더 주어진다면 나도 여러분과 같은 시를 쓰다가 가고 싶다고 했다. 오랫동안 나는 사회 속에서 선의 가치를 추구해 왔다. 100세를 넘기면서 나 자신을 위해 아름다움을 찾아 예술을 남기는 여생을 갖고 싶었다. 아름다움과 사랑이 있는 인생이 더 소중함을 그제야 알았다. 내 새해 소망은 시인이다. 시다운 시를 쓰지 못하면 산문이라도 남기고 싶다. 100세가 넘으면 1년이 과거의 10년만큼 소중해진다. 아마 김영석 교수는 지금 104세니까요. 1년이 아마 10년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요. 김영석 교수님의 그 소망을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1987년 31살에 월간 주변인의 길 발행인이 되었죠. 우리나라 잡지, 그 교양 잡지 발행인으로 최연소 국내 발행인이었는데요. 제가 20년 가까이 잡지를 무료로 발행해서 전국의 중고등학교, 대학, 소년원, 교도소에 무료로 보급을 해왔습니다. 이때 제 20년 동안에 무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계에 필자가 한 4천여 명 정도 되는데요. 김영석 교수님, 그리고 안병욱, 친구분이죠. 김영석 교수 친구분, 안병욱 교수, 김태길 교수는 90대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인 중에 구상 선생님이 시인이 있어요. 우리나라 고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고 아꼈던 시인이 구상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구상 선생님이 살아생전에 저에게 여러 번의 편지도 주셨고, 또 제가 직접 집에 안병욱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그 당시 그 구상 선생님은 여의도 시범 아파트에 사셨고요. 안병욱 교수님은 성북동에 사셨는데 그때마다 방문했을 때 참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고 좋은 글을 쓰라고 많이 칭찬과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수필, 산문집을 내기도 했고 많은 칼럼을 쓰기도 했는데 이제 이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다 보니까 이런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시를 쓰고 아름다운 산문을 쓰는 여유가 사라지고요. 오로지 국가를 살려야 되겠다. 국가 기본 질서가 무너지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2세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예국운동하다 보니까 너무나 정신적으로 핍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치, 경제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요. 오늘은 그 김영석 교수님의 소망, 104세인데도 시인이 되고, 새해에는 시인이 되고 싶다고 이런
산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도 옛생각이 나고 이제 좀 국가가 좀 안정을 찾고 지금 국가 기본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고 무너졌는데요. 좀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에 잘 추스려서 정말 국가가 정상적으로 본캐대에 올라간다면 이제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고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글을 쓰고 이렇게 고 안병욱 교수님, 김태길 교수님 또 지금 생존해 계시는 그 김영석 교수님처럼 좋은 글을 쓰고 아름다운 정말 글을 이런 후세들에게 남기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